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됐습니다.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죠. 전반적인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국내 발생은 두 자릿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2.5단계라는 초강수를 둔 덕분인 것인지, 하지만 또 2.5단계라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아직도 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한 100명대 내외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는 네. 이른바 2.5단계로 올렸던 그 효과들 이전에 네. 제가 수도권을 2.0으로 2.2단계로 올렸을 때가 8월 19일이었습니다. 예. 예, 그 효과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8월 30일부터 수도권을 이른바 2.5단계로 올렸던 네. 효과가 좀 중첩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만 이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2, 3월에 대구 경북하고 좀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인구도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량도 많다 보니까 이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 거리두기로 인한 이 감염 감소 현상도 네.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대본이라든가 사고수습본부 입장에서는 이 강화된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방역당국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입장이실 것 같은데 이번에 2단계로 2주간 완화시켰습니다. 이 결정 배경을 좀 알려주세요. 예,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이거를 강화시키실 때 제가 걱정했던 거는 폭발적인 급증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급증하면서 저희가 한 400명 정도까지 넘었던 게 8월 27일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걱정은 이제 이 추이를 꺾지 못하면 대규모의 전국적 확산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 거리두기를 강화시켜 나갔고, 현재 확실한 거는 이런 급격한 확산 추세는 분명히 꺾었습니다. 저희가 네. 꺾었고 이제 점점 안정화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아마 앞으로도 일정 기간은 계속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저희가 수도권 2.5단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은 영세자영업들의 운영을 아예 못하게 하는 조치들을 동반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 서민층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서민층의 피해가 큰 거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그분들의 어려움도 되게 크지만 예. 사실은 방역적으로도 예. 이 거리두기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서는 이 부분들을 완화해줄 필요가 생기는 거고, 예.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할 타이밍이라고 지금 판단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다고 한다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가 또 감염 위험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단계를 낮추면서도 좀 추가적인 방역 대책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가 완전히 완화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위험한 곳들에 대한 정밀한 방역 강화 조치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수도권 쪽에서 지금 이 감염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좀 우려되는 지점이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같은 데서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할 때 네. 아예 제가 건강보험을 적용해드려서 좀 더 이런 검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입원하는 환자들은 전부 검사를 하도록 네. 그렇게 좀 유도한다는 방침이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아예 샘플을 좀 저희가 잡아서 네.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서 한 5에서 10% 종사자들이나 환자분들을 아예 검사를 쭉 돌려봐서 혹여 좀 놓쳤던 잠복 감염이 있던 조기에 찾도록 예. 그런 방역 강화 조치들이 함께 병행돼 나갈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좀 완화된 조치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해요. 예. 그러니까 피부로 가장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9시 이후에는 먹을 수 없다. 이 부분 참 많이 있었고, 뭐 카페 못 간다더라 뭐 이런 거 참 많았는데, 그러면 일반 음식점 또 제과점, 카페 이곳은 지금 오늘부터는 정상 영업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 9시 이후에 정상 영업은 가능해집니다. 예. 다만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그다음에 제가 프랜차이즈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9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왜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예, 예. 그 부분도 이제 운영은 가능한데 인원은 50%로 한정됩니다. 한 칸씩 좌석을 띄어 앉든지 네. 아니면 테이블 단위 자체로 네. 한 테이블을 썼으면 옆 테이블을 비우게 되든지 아. 그런 식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이블이 4개가 있으면 2개의 테이블만 쓰던가 아니면 예. 한 테이블이 4인용이라고 하면은 상대방 쪽에 대각선으로 2인만 앉게끔 한다거나 이런 예.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계속 영업할 수 없는 거죠. 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은 계속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PC방의 경우에는 네. 원래 학교의 학생들의 계약하고 맞물려서 제가 일시적으로 고위험 시설로 잡았던 곳입니다. 네. 그 부분들은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해서 운영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됩니다. 다만 이 PC방의 경우에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되고 네.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안 되고 또한 매장 내에서 음식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이 PC방이라든가 음식점에서도 그러면은 자기 그 개인정보 같은 거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출입정보 같은 작성은 다 의무화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하지만 또 완화하게 되면 또다시 좀 이런 그 증가세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같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각각의 공간에서 방역 수칙이 좀 철저하게 준수돼서 감염의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에 사는 가족이 다녀간 뒤에 충남 홍성에서 친인척 8명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9월 말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이 충남 홍성 사례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추석 연휴 때 감염 이거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 5월달 연휴가 있었을 때 이후도 그랬고, 예. 또 8월달 이제 연휴를 끼고 특히 수도권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일어나면서 그 두 번 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감염이 좀 확산되는 양상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마찬가지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에 따라서 사실은 가급적 좀 이번 추석만큼은 특히 어르신이 있는 가정들, 네. 고령층이 있는 가정들은 고향 방문을 좀 삼가해달라고 국민들께 계속 공고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 네. 또한 이동 편에 있어서도 뭐 철도의 좌석을 반으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휴게실 쪽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도 방역 수칙들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식의 이 조치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좀 국민들의 이동이 좀 최소화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드리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친지들 그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만났었잖아요. 예. 되도록이면은 아유 이번에는 좀 저희 못 갑니다 이렇게 해왔었는데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다고 안 찾아뵐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게 좀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다시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예. 지금 아직 계획 중인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요번에 2단계로 좀 완화시켰지만, 네. 추석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동량도 크고, 설사 그리고 고향에 가지 않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연휴가 길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서 많이 밀집하면서 감염 전파가 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역을 강화시킨다, 그 이주는. 사전에 국민들께 예고를 드리는 거고요. 예. 다만 그 구체적인 방역 강화 조치의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이번처럼 뭐 9시 이후에 식당 내 매식을 취식을 금지시킬 것인지,
등등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네. 좀 2주간의 상황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수도권에 상존되느냐라고 예.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 조치의 내용을 결정해서 아마 추석 전주쯤에 네네.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쪽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학원은 중소 규모의 학원은 영업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학교는 예. 아직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학교는 우선 지금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예. 오늘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님과 지방교육청장 교육감님들이 좀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 네.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서 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들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에도 연다는 또 그쪽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글쎄 좀 구체적인 이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모든 10인 이상 집회는 다 지금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네.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도 집회 신고들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금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엄정하게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강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8.15 집회 때도 네. 사실은 그 집회에서 상당수의 감염들이 일어나서 문제는 또 전국에서 모이시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전국으로 확산된 것들의 상당 부분들은 그 집회 영향들 때문이었던 걸로 지금 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저희도 엄정하게 막을 거고 모쪼록 좀 한 시기에 좀 위험성을 생각해서 가급적 이런 집회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리는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제를 요청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전세버스 조합들이 직접 나서서 이 집회버스 운행 거부하기로 했다는 지금 뉴스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발적으로 방역에 도움을 주는 움직임들은 어떠세요? 저희로서 굉장히 절실하고 고마운 노력들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합쳐져야지. 네. 이렇게 특히 좀 일부 저희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어서 네. 이 확산을 꺾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일부러 검사를 안 받으신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행적을 밝히지 않는다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들을 저희 방역 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겠지만, 예. 좀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조력을 주신다 그러면, 네. 좀 더 이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 전파를 막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에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고 또 검사에 응하지 않는 분들 아직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그건 다 정리됐습니까?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명단 자체가 지금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아마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확진자 4명 가운데 지금 1명 정도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파생됐을 우려도 좀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들이 꽤 지역사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집회와 상관없이 그 전부터 좀 퍼졌던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증폭됐던 계기는 뭐 집회라든지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증폭돼서 지역사회에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경로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청취자 2867께서 이 의견 좀 주셨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은 좌석 한 칸씩 띄어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 대책은 없을까요? 출퇴근 시간에는 밀고 들어가야 겨우 탈 수 있습니다라고 좀 걱정이 돼서 좀 문자를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게 출퇴근 시간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만들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그래서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점심시간을 교차시키는 등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을 사회적으로 좀 분산하는 조치들 네. 이런 조치들을 계속 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도 같이 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네. 근원적으로 그런 식으로 밀집 시간대를 좀 분산시키지 않고 그 대중교통
자체에서 밀집도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방법들은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의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노력하고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들은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의료계 집단 휴진 상황이 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뭐 그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시험 신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공의들의 여러 가지 반발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은? 예, 전공의들은 지금 다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의대생들이 지금 수업 거부를 하면서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고 있던 부분까지 좀 정리가 안 돼서 네. 아마 이 부분들이 최근에 다시 의대생들 내부 논의에서는 일단 학교로 복귀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좀 상황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1월 말 2월 초부터 이 상황들을 계속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 그동안에 이 코로나19 감염됐다가 완치된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 이제 완치된 분들의 지금 생활이라든가 이건 어떨까라고 좀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상당히 좀 걱정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감염되고 완치됐음에도 저 사람 코로나19 걸렸던 사람이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완치된 분들의 혈장 이거 좀 기증해서 여러 가지 혈장 치료제 만드는 데도 쓰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계획들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완치자분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도 심리상담센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네. 아마 좀 중요한 거는 사회적 분위기일 듯 싶습니다. 이제 좀 점점 아마 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이 스트레스나 우울감도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완치자들에 대한 좀 사회적 비난 여론들도 서서히 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캠페인 같은 걸 전개해서 저는 이런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건 현재 수도권 상황에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걸린 환자분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네. 배려해주는 쪽으로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네. 조금 더 저희도 캠페인 같은 노력들을 또 전개할 예정이고 국민들께서 좀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도 좀 드립니다만 아무래도 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길어졌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예,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